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친국어입니다. 자, 여러분 OT와 옷이 똑같아요. 그리고 커리큘럼 가이드와도 옷이 똑같죠. 그쵸? 제가 연속해서 이제 촬영을 하는 건데 머리만 좀 달라요. 머리만 좀 다르고. 그래서 원래는 제가 OT 촬영하고 바로 1강 찍으려고 했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르투갈전, 한국과 포르투갈의 그 경기 때문에 조별 예선에서 이제 16강 가냐 못 가냐 그 경기에서 응원을 하느라,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의 그 동점골을 보면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목이 가버려서 일단은 연속해서 영상 3개 찍는 건 좀 무리였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기분상 여러분이 앉아서 OT 듣고 바로 1강 듣게 하려고 저도 옷을 똑같이 입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저와 같이 호흡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야, 이것도 진짜 여러분 섬세하죠? 그죠? 여러분 설마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망의 1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 강의 평가 행동 기초 Basic of Kites Behavior, 요거는요 다음 원래 우리 선생님이 원래 기초 커리 기본 커리인 평가 행동 이론의 이전 과정이라서 요건 무료로 오픈 소스로 푸는 이유는 선생님의 스타일을 한번 보고 들어도 되고요. 선생님 이제 커리 타도 되고, 아니면 요건 정말로 그냥 국어 자체를 한번 알고 싶다. 혼자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독학하려고 하는데 뭐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또 EBS를 듣자 하니 EBS 교재도 따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또 EBS 강의만의 그 점잖음이 있어요. 이게 욕도 못 쓰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뭐랄까 포멀함이 싫다 하면은 요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저 정말로 이거 연습이랄까요? 뭐 연습이라기엔 좀 그렇고 준비 많이 했거든요.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의 전신인 강의가 문학은 이렇게 독서는 이렇게인데 거기는 뭐 과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독서는 이렇게는 좀 약했는데 선생님이 아예 여러분들한테 그냥 요 강의만 듣더라도 수능 국어 이렇게 푸는 거구나, 혹은 모의고사 국어 이렇게 푸는 거구나를 알려드리도록 과제까지 첨부해서 이제 파일 PDF로 드리니까 정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로 무료 강의 중에는 정말 최상의 퀄리티를 자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를 해요.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1강 독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홀수 강의는 1강, 3강, 5강, 7강은 독서고요. 2강, 4강, 6강, 8강은 문학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평가 행동 기초,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이거 뭐 OT에서 말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 말할게요. 일단은요, 연결. 이 뭐냐면 문장 혹은 정보라고 하겠습니다. 정보. 문장 혹은 정보 간의 연결을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지문 안에서 요 단어 혹은 요 문장 혹은 요 문단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거를 봐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일단은 기초 커리니까 저랑 같이 보겠고요. 그 다음에 1문단 잘 읽기.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즉 독서, 평가 행동 기초, 즉 독서에서는 1강, 3강, 5강, 7강에서는 문장 혹은 정보 간의 연결과 그다음에 1문단을 잘 읽는 연습을 하기만 해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 평가 행동 기초를 정말 100% 흡수했다. 거의 국어 공부의 50%는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머지 50%는 조금 더 세분화된 상황, 조금 더 세분화된 갈래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행동들이 더 있더라, 이거지. 여기서 이 강조하는 거, 연결과 1문단 잘 읽기, 요거는요 제가 1년 내내 모든 커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해서 연결하세요. 1문단 제발 좀 잘 읽으세요. 이걸 계속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 따로 어디다 써놔도 돼요. 따로 어디다 써도 됩니다. 어차피 PPT로 보여주긴 하는데.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이제 교재 피셨죠? 교재 뭐 PDF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패드로, 뭐 갤럭시 탭으로, 그냥 태블릿으로 봐도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먼저 저랑 1번에서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1번에서 3번 문제인데 요거 평가원 기출입니다. 예전 평가원 기출인데 요거 한번, 자, 여러분 제한 시간을 제가 따로 두진 않겠습니다. 제한 시간을 따로 두진 않을 건데 그래도 뭐가 제일 좋냐면 5분에서 6분 사이로 목표를 두고 1번에서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1번에서 3번, 5분에서 6분. 그냥 맥시멈 6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분 재놓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고 오세요. 시작! 자, 여러분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풀 때 동안 제가 시간을 드렸잖아요.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밥도 안 먹고 하다가 약간 강의 끝날 쯤 오겠지 해서 맥도날드를 시켜놨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5, 6분 동안 풀 동안 저는 맥도날드 때렸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지금 맥플러리도 있는데 맥플러리까지 먹고 하면 너무 배부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원래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는 상태로 강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고파야지 좀 더 말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걸 못 참고 맥도날드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냥 콜라 마시면서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네. 좀 강의가 좀 이제 입체적이죠. 이게 선생님이 뭐 먹는지도 알려주고 뭐 하면서 하는지도 알려주고. 자, 가볼게요. 5, 6분 한번 재놓고 푸셨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 풀 때 할 거는 일단 요거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안 알려주고 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본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 이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채점 해놔도 괜찮습니다. 이제 해설 듣는 느낌으로 들으세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평가행동 기초 1강이든 2강이든 3강이든 다 상관없이 지문 먼저 가지 마시고요. 문제 스캔을 먼저 해주세요. 문제 스캔을 먼저 해봅시다. 우리 일단 여러분 교재 보세요. 프린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1번 보세요. 윗글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런 거는 이제 일치 불일치인데, 일치 불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소거형 문제입니다. 소거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면 딱 찍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우리의 국어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국어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가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 부족으로 직결이 됩니다. 다 읽었는데 또 읽으러 가. 정보 찾으러 가요. 여러분, 그래서 국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그냥 무지성으로 정보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수색대가 아니에요. 탐색대가 아니고 우리는 수험생이다 보니까 지문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지에서 조금 다르게 말해도 같은 정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문단마다 끊고 1번 같은 거를 덤벼서 읽은 거네 제끼고 요거 적절하지 않은 거네 찍고, 요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같이 지문 읽으면서 갈 거니까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문제 스캔하면서 소거형 문제네 하면은 문단마다 끊어서 선택지를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문제 스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2번 보세요.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을 분석한 내용이죠. 이런 건 이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소거형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발문이 있는, 저는 이거 타겟팅이라고 할게요. 타겟팅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타겟팅이 돼 있죠. 딱 기억과 니은이 돼 있는데 다 몇 문단에 있습니까? 몇 문단에 있는지도 봐야 돼요. 이 문단에 다 모여 있죠. 그치? 기억, 니은이 이 문단에 모여 있으니까 이 타겟팅이 이 문단에 있으니까 요 2번 문제는 이 문단 끝나고 나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 저는 지문 다 읽고 푸는 게 편한데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풀라고 했고, 요게 계속해서 시간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2번 문제 발문 타겟팅이 돼 있네. 뭐 꺽쇠 A 발문일 수도 있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에서는 그냥 스몰 a, 요런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이 있으니까 그 발문 있는 문단에서는 다 읽고 나서 덤벼주세요. 이 문단 다 읽고 나서 2번 문제 덤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3번 어휘 문제입니다. 요런 게 이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거. 3번은 어휘 문제인데, 어휘 문제는 지문 자체 독해하기 전에 이 어휘가 있는 문장 자체를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문장 읽고 나서 바로 3번 풀고 먼저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같이 풀어볼까요? 자, 3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러니까 물론 A, B, C 다 괜찮네 하다가, 여러분 솔직히 이게 나타나고라고 돼 축적대 고라고 돼 있죠. 6문단 마지막 문단의 그 문장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처럼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다는 쌓이다죠. 쌓이다인데 쌓이다 대신에 나타나다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다에는 축적되다, 쌓인다라는 뜻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3번에 4번 찍고 2점 확보하고 들어갑니다. 알겠죠? 우리 3번은 풀었어요. 좋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제 문제 스캔 다 했다. 그리고 3번 문제도 이제 풀어냈으면 이제 지문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행동 순서예요.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하자라는 행동 순서라고요. 이해되시죠? 자, 가볼게요. 1문단부터. 자, 같이 읽어볼게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 있다. 자, 여기서 벌써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계속해서 뭐를 말했냐면 제발 1문단 좀 잘 읽는 훈련을 합시다. 1문단 좀 잘 읽읍시다. 라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1문단이니까 진짜 집중 빡세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은 요 첫 문장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에 꽂혔어요? 어떤 단어에 꽂혔죠? 자, 일단은 이제 국어에서 국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일단 고고학자들이라는 이 주어에 꽂혔을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됩니다. 주어 중요한데 주어 서술어 뭐 영어에서도 계속 배웠겠고 그래서 국어에서도 주어 서술어가 다 있는데 중요한데 독서에서는요 주어라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다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있다. 그러면 요 문장, 첫 번째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죠? 그쵸, 유물자료. 유물자료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보통 평가원 출제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문장을 구성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뭐 언어 매체, 문법 공부한 친구들은 아는데 선생님은 수업에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수식을 통한 정의라고 합니다. 수식을 통한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특히 독서 지문을 풀 때 수식을 통해서 정의를 하는, 자, 다시 유물자료는 뭐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미 있었던 건데 발굴을 통해서 얻어진 거고,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요 지문에선, 요 문장에선 유물자료가 중요한 거고 이 유물자료는 이렇게 설명하더라. 요런 게 좀 습관화되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다 찾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보이면 찾아두세요. 보이면 찾아두세요. 제가 열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솔직히 열을 그대로 흡수하기가 힘들어요. 두세 번 듣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10개 중에서 5개만이라도 50%만이라도 가져가는 그런 학습 태도로 가시면 좋습니다. 모든 공부가 그래요. 어떻게 한 번 배워서 다 알아. 아시겠죠? 자, 다시 유물자료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유물자료는 뭐가 담겨있대요? 뭐가 담겨있대요? 그쵸. 좋습니다. 단편적인 정보. 단편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디에 대한? 인간의 삶에 대한, 과거 인간의 삶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이 유물자료라는 것에 단편적인 정보가 들어있더라. 요 정도만 읽었으면 돼요. 지금 첫 시간이고 첫 문단이고 첫 문장이라서 좀 천천히 가는 겁니다. 속도가 더 붙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고고학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 쳐볼까요? 형광펜 쳐볼까? 형광펜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색깔펜으로 찍 그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요렇게 형광펜을 치고 싶어요. 자, 여기 쭉 치세요. 고고학은 이 자료를 통해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고자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라고 딱 형광펜 쭉 쳐주세요. 치셨죠? 자, 가볼게요. 요 지문, 특히 요 지문에서 1문단의 목표, 이 지문의 핵심 지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발 1문단 잘 읽으라고 한 거고, 선생님 이거 그냥 쉬운 거라서 그냥 1문단에 다 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2024 수능 대비하는 2022년 12월, 즉 2023년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주로 볼 텐데 2024 수능에서도 그럴 것이고 2023 수능도 그랬고 2022 수능, 2021 수능 다 그냥 계속해서 그랬어요. 1문단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은 독서는 1문단 정말 개빡세게 읽어야 되는구나. 요것만 알아가셔도 좋다고요. 알겠죠? 자, 다시 요 지문은 뭐를 말할 것 같아요? 이제 뭐를 말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과거 인간의 삶을 복원하려고 할 거고, 일단 복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원에 뭐가 사용돼요? 복원에 뭐가 사용돼요? 그렇죠. 여러 분야의
이론이 활용이 될 거래요. 여러 분야의 이론이 활용이 될 거래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물어볼게요. 복원이 문제야? 여러 분야 이론이 먼저야? 다시. 복원이 먼저예요? 여러 분야의 이론이 먼저예요? 아, 지금 대답 잘한 친구도 있겠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랑 다른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첫 시간이에요. 자, 요거 좀 써볼까요? 여러분, 이거 뭐 여백에 이렇게 좀 써놓을까요? 제가 뭐가 먼저라고 물어본 거는요, 뭐가 근거고 뭐가 결과냐 이거죠. 결과가 뭐예요? 복원된 결과입니다. 복원된 정보고요. 복원된 정보예요. 알겠지? 단편적인 정보를 단편적인 정보를 뭐 했어? 발굴했어. 발굴을 하고 나서 뭐를 활용한 거예요? 뭐를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해서 결국 우리는 뭐가 남아야 돼? 복원된 정보가 남아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알겠죠? 일문단 읽는 속도, 읽는 시간이 좀 여러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거는 거의 파이널 가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제가 그렇게 훈련시킬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럴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자고요. 다시 이 지문. 일문단의 핵심 흐름은 요겁니다. 여러분 옆에 써놓으세요. 자, 다시 일단 하얀색으로 쓸게요. 발굴을 먼저 해요. 오늘따라 글씨가 왜 이러지? 자, 발굴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활용한다고?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해요.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해요. 이 여러 분야의 이론으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 이제? 복원된 정보가 나와요. 복원된 정보가 나와요. 어차피 이 발굴을 통해서 단편적인 정보가 있었잖아요. 단편 정보라고만 쓸게요. 귀찮아서 그런 거 맞아요. 자, 단편된 정보를 여러 분야의 이론을 통해서 복원된 정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문은 그렇게 갈 거라고요. 그래서 요 흐름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2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6문단을 끌고 가야 돼요. 이 힘을 1년 동안 키우면 그냥 되는 싸움이라고요. 국어는, 독서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일단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학교 선생님 탓이 아니야. 사실 우리 교육 과정이 조금 국어 교육 과정은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학교 국어 독서 내신에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1문단은 뭐 흥미를 돋구는 문단입니다. 개소리. 수능 독서 지문이 흥미가 돋아요? 흥미가 돋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수능과 흥미는 좀 이제 거의 뭐 아무튼 뭐 재밌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1문단은 이제 단순히 흥미를 돋구는 동기부여라는 그런 문단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솔직히 1문단이 최중요 문단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우리의 행동은 뭡니까? 1문단 개빡세게 읽어내서 이 지문의 흐름을 먼저 확보를 하자고요. 아시겠죠? 자, 요거는 좀 써두시고 여러분 이제 숙제하면서도 요런 훈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문단 끝났으니까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그치, 1번 문제 소거형 문제 한번 가봅시다. 여기 어차피 발문도 없으니까 1번 문제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가볼게요. 1번 문제, 윗글의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문제는 PPT 없어요. 여러분 이거 프린트 보셔야 돼. 자, 1번부터 1번 고고학은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하여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자, 여러분 형광펜 들고요. 형광펜 들고 1번에 형광펜.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 형광펜.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를 축적 형광펜. 하세요. 자, 하셨죠? 가볼게요.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 형광펜. 우리 써놨죠. 뭐였어? 단편적인 정보.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국어 실력입니다. 이게 독해력이에요. 선택지에서 조금 다르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이거 1문단에서 읽었던 단편적인 정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 위에 써놓으세요. 유물로부터 얻은 정보 축적. 어차피 형광펜 쳐놨으니까 그 위에다가 극히 단편적인 정보 써놓으세요. 그냥 단편적인 정보라고만 써놔도 돼요. 써놓으세요. 기다려드릴게. 써놓으세요. 저는 콜라 마실게요. 설마 내가 콜라 마시려고 여러분한테 필기하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은 그래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써놨죠? 그 다음에 1번 선택지 계속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여러분 형광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형광펜. 벌써 감 잡은 친구 있을 거예요. 어디 있었어요?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또 써놓으세요. 형광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다. 형광펜. 위에다가 뭐 옆에다가 아래다가 상관없으니까 여러 분야 이론 활용 써놓으세요. 여러 분야 이론 활용 써놓으세요. 이게 독해 실력, 이게 국어 실력이라고요. 이거 잘하면 그냥 국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단순하게, 담백하게 갑시다.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요 얘기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제끼면 되겠죠. 지우시고, 자, 2번 가볼게요. 발굴로 얻어지는 유물은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여러분, 1번에 2번 사실은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알겠죠? 자, 그리고 애초에 내가 수식을 통한 정의 해놓으라 그랬죠? 뭐예요?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통해 얻은 유물 자료 자체가 뭐래요? 애초에 단편적인 정보. 누구? 과거 인간의 단편적인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1번에 2번도 우리가 이미 읽은 정보입니다. 제끼시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3번. 여러분, 3번 별표 3개. 3번 별표 3개 해놓으세요. 3번 별표 3개. 1번에 3번 별표 3개예요. 자, 해놓으셨죠? 그리고 형광펜 쫙 그어놔. 1번에 3번 형광펜 쫙 그어놔. 그냥 선택지 자체를 형광펜 그어놓으세요. 가봅시다. 여기서 선생님 저 1번에 3번 바로 못 제꼈는데 더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아직은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 얘기 들어봐. 1번 3번 죄송합니다. 이거 트름이 나오네 자꾸. 죄송해요. 콜라 때문에. 못 멈추겠어요. 선생님이 진짜로 뻥안치고 하루에 선생님은 제로 콜라보다는 제로 펩시. 그냥 펩시는 좀 그런데 제로 펩시는 진짜 맛있거든요. 제로 펩시 거의 한 캔씩 마셔요. 뚱캔. 이거 얇은 캔 누구 코에 붙여? 아무튼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당 수치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근데 못 참겠어.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에 3번.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번에 3번 형광펜 쫙 치라 그랬고 제가 별표 3개 해놓으라 그랬어요. 또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번에 3번 옆에다 써놓으세요. 일문단과 충돌 써놓으세요. 일문단과 충돌 써놓으세요. 자, 써놓으셨죠? 일문단과 충돌. 좀 더 기다려드릴게. 자, 써놓으셨을 거예요. 일문단과 충돌 써놓으셨죠? 가보겠습니다. 일문단과 충돌한다는 거 이해됐죠?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 지문의 일문단의 핵심 흐름, 즉 이 지문 자체 흐름을 보여주는 것에서 중요한 게 발굴량이었어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였어요? 다시 일문단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한 거야? 많이 발굴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1번에 3번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발굴되는 유물의 양이 늘어난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 정보가 담겨있다 그러죠. 벌써 일문단과 충돌했으니 요거는 개소리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제로 2022 수능 브레턴-우즈 체제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게 2022 수능에서 킬러 지문이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1문단에서 첫 번째 문제 소거형 문제를 풀게끔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불안해서 그거를 모른직다, 아직 모른다 하면서 더 읽고 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킬러 지문이라서 수능 날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미 애초에 자 우리 이제 배우고 갑시다. 1문단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정보는 매우 높은 확률로 개소리,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은 1번에 3번을 그냥 찍어버렸어요. 여기서. 왜? 우리는 유물의 발굴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뭐가 핵심이야? 여러 분야의 이론을 활용해서 보건 정보, 즉 정확한 정보, 단편적인 정보를 정확한 정보로 얻는 게 핵심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 불안하면 더 읽어보세요. 어차피 정답이 3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3번 정답 찍었으면 너무 나이스. 아직 못했으면 괜찮습니다. 더 읽어보고 문단마다 또 덤비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일단 3번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자, 측정 방법이 아직 개선됐다는 말이 안 나왔어요. 1문단에는. 그래서 요거는 건들면 안 되는 선택지. 그냥 보내요. 자, 5번 가보겠습니다. 고고학은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유물들을 벌써 부분적인 정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쵸. 단편적인 정보.
이게 국어 잘하는 거라고요. 또 형광펜, 또 형광펜. 부분적인 정보 형광펜, 부분적인 정보 형광펜, 부분적인 정보 형광펜. 하셨죠? 아래다 써놓으세요. 또 단편적인 정보, 단편적인 정보, 극히 단편적인 정보 써놓으세요. 이걸 이제 선생님이 현강이나 피브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음 동요라고 할게요. 음은 다른데, 발음은 다른데 뜻은 다른 거. 이음 동요 아시죠? 이음 동요 정보라고 할 건데 이건 좀 이제 현강이나 피브 이제 평가행동 이론부터 평가행동 증명까지 거기 그 커리에서 더 얘기할 거니까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분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유물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야 이론을 활용한다. 그대로 나왔죠.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1번과 5번 묶거나 1번, 5번 묶거나 1번, 5번 묶거나 묶어놓으셨죠? 써놓으세요. 같은 선택지 써놓으세요. 같은 선택지 써놓으세요. 1번에 1번 선택지와 5번 선택지 묶고 나서 써놓으세요. 같은 선택지. 좋습니다. 저는 수업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다시 3번을 바로 찍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일단 남겨놓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1번 문제 1, 2, 5는 제껴졌어야 된다고요. 벌써 2개밖에 안 남아. 이해되시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3, 4번만 남겨놨다고 치고 지문 돌아가겠습니다. 자, 2문단 가볼게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무료 강의 치고 너무 좋아. 정말로. 자, 생색 그만 내라고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가볼게요. 예를 들어 진화 고고학에서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추어 과거를 설명한다. 또 계속해서 과거 설명이 나왔죠. 이 과거 설명은 뭐예요? 결국엔 이 발굴된 단편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같고 그 와중에 뭐가 나왔어요? 새로운 게 나왔죠. 진화 고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진화 고고학, 바로 여러분은 이 정보가 1문단에 있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였어요? 1문단에 뭐였어요? 뭐 나왔었죠? 그렇죠. 여러 분야 중에 한 분야겠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문단 끊고 소거형 문제를 풀게 하는 이유는요, 좀 텀을 주는 거야. 이 텀이라고 해서 여러분 선생님 그거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1문단을 끊고 정보를 소거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다시 1문단이 정리된 상태에서 2문단을 가면요, 그러니까 프레시한 상태로 갈 수 있어요. 1문단에서 했던 얘기가 이거군,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고요. 우리 아까 말했죠. 연결. 이거라고요. 1문단에서 읽었던 정보를 2문단에서 바로 연결. 뭐라고요? 1문단에서 나왔던 여러 분야 이론 중 하나가 진화 고고학이구나. 좋습니다. 가볼게요.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춰 과거를 설명한다. 그러면 진화 고고학은 이름 그대로 니값 하네요. 진화론에 초점을 맞춰서 과거를 설명하니까 이건 뭐예요? 정보를 복원하려는 시도라고요. 여러 분야의 이론 중에. 좋습니다. 가볼게요. 계속. 자,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아마도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진화론이 그대로 가오죠. 그대로 오죠. 그대로 정보 연결. 진화론이 적용된 사례를 토기에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토기는 뭐겠어요? 또 갖고 와야지. 또 연결해야지. 뭐예요? 발굴된 거, 그렇지. 이제 간편적인 정보밖에 없을 것 같아. 자, 계속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 여러분의 이론? 이거 연구겠죠? 구체적으로 살펴보세요. 좀 반말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자, 좀 약간 여러분, 좀 띠껍지 않아요? 살펴봐. 죄송합니다. 저는 좀 그랬어요. 수험생 때. 약간 수험생활 하면은 화가 많아져. 저 그래서 수험생들이 짜증내는 거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밖에서는 부모님한테 안 그런 척하지만 집에서 많이 싸우죠. 그죠? 저도 다 이해합니다. 수험생활. 근데 여러분 수험생활이 끝나면은 바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갑자기 꼰대짓일 수도 있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다시,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돼요.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좀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분이 상하는 거지, 기분이 안 좋은 거지, 그게 바로 태도로 티가 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뭔가 대인관계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알아두세요. 꼭. 그러니까 짜증을 부리지 말라 이거지.
섣불리 다른 사람한테. 자, 가볼게요. 어디까지 읽었죠? 자, 다시. 그래서 토기의 과거를 설명한다. 진화론이 적용된 사례를 토기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재요. 자,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 누가 하는 거야? 이 연구 누가 하는 거야? 또 연결. 그렇죠. 진화고고학.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고고학이 하는 연구겠죠. 그치? 자, 정보가 복원되려고 하죠. 그쵸? 계속 가볼게요. 나 지금 1문단 계속 보는 거 보여?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기억 발문. 서기 1세기부터 약 1000년 동안 어느 한 지역에서 잠시만. 마이크 켜져 있었군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지금. 자, 다시. 어느 한 지역에서 출토된 이퀄 뭐예요? 발굴된. 그죠? 자, 조리용 토기들의 두께와 토기에 탄화된, 그러니까 타서 탄채로 남아있던 식재료에 사용된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했대요. 이거 조사하는 거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단편적인 정보, 즉 뭐예요? 탄화된 채로 남아있는 곡물의 전분 함량을 뭐를 통해서 여러 분야 이론 뭐였어요? 진화고고학이 주장하는 진화론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복원된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계속 일문단 중심으로 가고 있죠. 보이죠? 자, 계속. 그 결과 후대로 갈수록 토기 두께가 상당히 얇아지고 있어요. 곡물의 전분 함량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네요. 그렇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복원해봤더니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요. 다시. 복원해봤더니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요. 알겠죠? 계속. 진화고고학은 이렇게 토기 두께가 얇아진 이유를 전분이 좀 더 많은 씨앗의 출현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형광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형광펜. 이거 내가 왜 형광펜 치는지 알겠죠? 그쵸. 좋습니다. 지금 이미 눈치 깐 친구들 많을 거예요. 왜? 복원된 정보를 통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여기에 따라서 적응하려고 했던 결과가 뭐였다? 두께가 얇아졌다. 너무 깔끔하게 읽히죠? 그쵸? 요겁니다. 연결과 일문단 중심적인 독해를 통해서 너무 깔끔하게 읽어냈어요, 우리.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만 팁 더 드릴까요? 우리 넘버링을 좀 해볼까요? 넘버링을.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문장이요. 죄송합니다. 저 어디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지금 넘버링을 나중에 할 건데,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니은 발문. 이 설명 뭐예요? 복원된 정보에 대한 것은, 즉, 이 설명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진화고고학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고고학은 이거죠. 자, 계속 설명은 두께가 얇은 토기는 상대적으로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과 전분이 많은 씨앗들을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일 때 음식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요거네요. 외부 환경이 변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럼 외부 환경 때문에 얘네가 생존하려고 두께를 얇게 한 거고, 두께를 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열을 더 전달이 잘 되게 하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능적으로 우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전분이 많은 씨앗들은 높은 온도에서 오래 끓일 때 음식으로서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 즉, 맛있어진다요, 이게. 맛있어진다. 맛있다. 죄송합니다. 국어 선생이 일본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오이시가 약간 그냥 원래 알던 거고, 약간 일본 네이티브 스피커다 하면은 우마 이렇게 합니다. 원래 우마이거든요, 우마이.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도 좀 줄임말 쓰잖아요. 실제로 일본 네이티브들은 우마이라고 안 하고 우마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씹덕 맞아요.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으려고 이랬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시 토기를 발굴했어요. 단편적인 정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에 입각하여 한번 돌아가 봤어요.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복원 정보에 뭐가 나와요? 토기 두께가 점점 얇아진 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외부 환경이 달라진 거고, 그 외부 환경이 달라지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토기를 얇게 했더라가 딱 되고요. 그 토기가 얇게 되면서 뭐가 되더라? 더 맛있게 높은 온도에서 장시간 끓일 수 있게 되더라. 이것까지 오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단편적인 정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복합적으로 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 여기다가 복합 정보라고 써놓을게요. 복합되고 있어요, 정보가. 지금 이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자, 즉 자연 환경이 변화하여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좋습니다. 다시 자연 환경 변화에서 씨앗, 이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졌대요. 계속 근거가 튀어나오고 있죠. 자,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이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함으로, 오래 가열해야 맛있으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퀄 뭐라고요? 진화론, 진화고고학자들이 도출한 복합적인 정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하려던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왜 넘버링 하냐면 요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 자, 즉 여기서부터인데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즉이 나오면 꼭 빡세게 읽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즉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그 주장을, 정보를 강화시켜주는 표지이기 때문에 빡세게 읽어도 나쁠 거 없어요. 좋습니다. 자, 다시 제가 여기를 왜 끊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 넘버링 좀 해볼게요. 왜 넘버링 해야 될까? 요 즉부터 끝까지, 것이다까지 뭐예요, 사실상? 단편적인 정보를 복합적인 정보로 풀어냈을 때, 도출해냈을 때, 알아냈을 때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어요. 자, 일단 1번 넘버링 해볼게요. 자, 자연 환경이 변화하여. 1번 써놓읍시다. 1번 해놨죠? 자, 저 따라오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짐으로써 에서 2번 넘버링 할게요. 2번 넘버링 하셨죠?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에서 또 3번 넘버링 할게요. 좋습니다. 3번 넘버링. 마지막. 죄송합니다. 이 씨앗은 그 특성상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 4번 넘버링 할게요. 자, 그러면 오래 가열해야 하므로 요거는 어차피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됐다는 것에 포함되는 정보니까 굳이 넘버링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넘버링 좀 달라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다시 내가 넘버링 왜 한다고 했어요? 1번 때문에, 2번 때문에, 3번 때문에 4번이 됐다. 요거거든요, 지금. 이 흐름이거든요. 요 흐름 잡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알아두세요. 여기 위에다 써놓을게. 인과관계는 필수로 확보해 놓읍시다. 왜일까요?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거는요, 대놓고 말하자면 이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1문단 다시 볼까요? 아이고,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애초에 그냥 봅시다. 자, 어디 있었어? 이론 활용이 먼저라 그랬어요? 복원이 먼저라 그랬어요? 이론 활용이 먼저고 그걸 통해서 복원이었죠. 이 인과관계. 여러 분야 이론 활용, 복합적인 정보, 복원 정보. 요거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1번 덕분에 2번 알아내고 2번 덕분에 3번이고 3번 덕에 4번이다. 이 순서 꼭 파악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여러분 우리 깊이를 더 해볼게요. 이게 아무리 무료 강의라고 해도 제가 퀄리티는 유료 강의라고 했죠. 자, 봅시다. 이 깊이를 좀 더 깊게 하자면요. 자, 여러분 하나 내가 이건 진짜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물어보긴 할게요. 자, 보세요. 자연환경이 변화하여.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면은 몰랐던 거예요? 다시. 자연환경이 변화했다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몰랐었던 거예요? 그쵸, 몰랐던 겁니다. 왜?
아이고, 여기 넘버링 이거 좀 무시해 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문단 초반에 보시면요. 애초에 우리는 뭐만 알고 있었냐면요. 전분이 있었더라. 이거밖에 몰랐어요. 다시, 전분 함량밖에 몰랐어요. 우리는 조사했잖아요. 이건 조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조사해 봤더니 얇아진 거고, 이 얇아진 이유는 뭐라고요? 환경의 변화. 환경의 변화라고 추론해낸 거죠.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 1번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뭐야 이게 결국? 복합적으로 추론해낸 정보.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읽어내야 돼요. 자, 그럼 2번은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씨앗이 많아졌다. 자, 요건 반반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뭐를 알았어요? 아니, 곡물의 전분 함량을 조사해서 원래 알았어요. 근데 뭐까지? 많아졌다는 거를. 뭐를 통해서 이 1번 새로운 정보, 즉 자연환경이 변화했다는 거를 통해서 얘네가 씨앗이 껍질이 두껍고 전분 함량이 높은 거는 이미 조사로 나왔는데 자연환경의 변화 때문에 많아졌구나. 이건 또 새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섞인 거죠. 원래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정보가 섞인 거죠. 요렇게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3번 가볼까요?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날 수 있었고, 요것도 뭐예요? 새로운 정보죠. 이해되시죠? 진화론을 입각해서 알게 된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4번 이제 열전도가 빠른 토기가 사용됐다. 이건 뭐야? 원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거는 발굴된 톡이니까 원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잘 만든 지문이거든요. 1문단에서는 뭐를 먼저 보여줬어요? 원래 발굴된 게 톡인데를 먼저 줬죠. 근데 2문단 와서는 먼저 발굴된 토기가 마지막에 나오고, 그 토기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토기가 그렇게 얇아지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주고 오히려 토기를 마지막에 줬습니다. 이해되나요? 진짜 잘 썼죠, 지문? 평가원 겁니다. 평가원 지문 요렇게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문단에서는 먼저 토기가 있다고 해놨는데 2문단 마지막에는 이래서 토기가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스럽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가슴이 아픈 게 어느 사이트라고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굵직굵직한 입시 사이트가 두세 개 있죠. 수험생 사이트가. 그 수험생 사이트에서 다들 평가원스럽지 않네, 평가원스럽네 하는데 알고 그러는 건지, 진짜 이 정도 설명은 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건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다 알면서 그러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될 수 있고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2문단 끝났고요. 2문단에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2문단 끝나고 뭐 해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무슨 행동? 그렇죠. 2번 문제 풀러 가야 됩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자, 2번 문제 풀러 갈까요? 2번 문제 볼게요. 자, 니은의 입장에서 기억을 분석한 내용. 결국엔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 고고학자들 내용일 것 같은데, 여러분 바로 내가 정답 물어볼게요. 여러분 당연히 2번에 1번 쉽네, 2번에 2번 쉽네, 2번에 3번 쉽네 하다가 2번에 4번 딱 걸렸으면 잘했습니다. 왜? 2번에 4번 볼까요? 토기로 조리한 음식의 종류는 당시의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 개소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이러면 당황할 게 없는 게, 너 왜 모르겠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것과 다르니까 당황하죠.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분 너무 당황하면 안 돼, 이거. 알겠지? 자, 다시 2번에 3번이 왜 정답이야? 왜 적절하지 않죠? 지금 지금 대답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왜? 일단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싶어요.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의 음식의 종류 자체를 알았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틀린 이유가 다를 수 있어. 선생님, 음식의 종류는 전분 함량이 많은 음식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음식 종류를 알아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전분 함량이 많은 음식이지 어떤 특정 음식 종류다라고는 제가 알아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골랐어도 좋고 혹은 뒤쪽이 틀리지 않았나요? 다시 여러분 형광펜 쳐볼까? 형광펜 쳐볼까?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형광펜.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형광펜. 자연환경을 추측하여 알아냈다 형광펜. 자, 여러분 2번에 4번 옆에 써놓으세요. 인과관계 확보 필수 써놓으세요. 2번에 4번 옆에 인과관계 확보 필수 써놓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써놓으라는지 벌써 알 텐데요. 왜 그렇죠? 그쵸 여러분. 자연환경을 추측해서 알아낸 게 전분 함량이 높은 거예요. 전분 함량이 높아진 걸 보고 자연환경에 변했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내가 이거 새로운 정보라고 했죠. 어디야? 네. 여기가 1번 넘버링이었잖아요. 자연환경이 변화하여가 우리가 새로 알아낸 건데 새로 알아낸 거를 근거로 원래 있던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이해되죠? 다시 전분 함량이 높아진 걸 보고 고고학자들은 뭐를 추론한 거예요? 자연환경이 바뀌었겠군 이라고 알아내고 이제 나열하니까 자연환경이 바뀌었다는 전제가 깔리니까 그래서 전분 함량이 높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라고요. 인과관계가 뒤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많이 쓰는 선택집 스타일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인과관계 필수로 확보해 주세요. 인과관계 필수로 확보해 주시고 내가 말했지 순서가 있다고. 순서 바꾼 거잖아요. 알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 4번 찍고 여러분 여기서 시간 줄이는 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2번에 4번이 너무 자명하다 보니까 5번은 보면 안 됐어요. 시험장에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2번에 4번 패스하고 5번 가볼까? 5번 가볼까? 2번에 5번. 전분이 많은 씨앗을 조리하는 데에는 토기의 두께가 얇을수록 요기다. 이거는 애초에 대놓고 보였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 남아서 4번 찍을게요.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데 이거는 실전에서 써도 충분하니까 지금은 애초에 국어 자체를 시작할 때는 정확하게 제끼는 거 먼저 연습하자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2번에 4번 찍고 넘길게요. 이제 남은 문제가 사실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까 제가 말했어요. 1번에서 아직 3, 4번을 못 제꼈어도 괜찮다고 1번 문제에서. 그럼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3문단부터? 3문단부터 또 읽어볼까요? 자, 가볼게요. 그러나 이후에 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 토기 두께 변화를 세밀하게 비교해본 결과 좋습니다. 자, 뭐가 또 튀어나왔죠? 더욱 세밀한 연대 측정을 통해서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는 그냥 대충 이랬다더라면 여기는 좀 더 연대 측정이 더 세밀하게 몇천 년도에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가볼게요. 자, 토기의 두께가 점진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부정이죠? 이문단에서 여러 분야 이론 중에 우리 뭐밖에 못 봤어요? 진화론을 주장한 진화고고학자들밖에 몰랐죠. 못 봤죠. 근데 그 진화고고학자들이 말한 것과 다르네요. 다르네요. 얘네가 틀렸나 보네. 자, 가볼게요. 4세기경 급작스럽게 변화했으면, 네? 자, 여러분, 여기서, 띠용했어야 돼요. 여기서 왜 띠용했어야 될까? 분명히 진화 고고학자들은 복합된 정보, 복원된 정보가 뭐였어요? 자연환경이 바뀌면서 점진적으로 얇아졌을 것이다라죠. 근데 얘네가 보세요. 4세기경 갑자기 변했대요. 다르죠. 이래서 문단마다 끊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다음 문단을 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건 문단과 문단의 대치 상태, 대비 상태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뭐야? 한 번 갑자기 변화하고 끝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지금 자연환경의 변화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는 조금 부정되는 정보 같아요.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또한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된 것은 네, 좋습니다. 5세기 이후부터 뭐야? 자, 이거 띠용했어야 돼요. 띠용했어야 돼요. 이것도. 왜 띠용해야 돼? 다시 전분 함량이 높은 음식이 보편화될 거였다면 누구 입장에서? 이문단 가보세요. 이문단 누구 입장에서? 진화 고고학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1, 2, 3, 4 다 우리 확보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볼까요? 1번 뭐였어요? 1번 뭐였어요? 그쵸. 자연환경이 변화했고 그 다음에
껍질 두께가 두꺼워지고 전분함량이 높은 씨앗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3번 뭐였어요? 씨앗의 채집량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오랫동안 가열해야 되니까 두께가 얇아졌을 것이다. 톡의 두께가. 근데 얘는 뭐라 그래요? 4세기경의 두께가 얇아진 것과 전분 함량이 높게 보편화된 것은 그 뒤였다라고 하니까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그쵸? 없다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를 지금 꼬집고 있는 거냐면요. 여기예요. 산문단은요. 여기가 개소리다. 이거예요, 실제로. 이거 인과관계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달라진 거랑 톡이 두께가 얇아진 거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더라. 뭐 덕분에 알아낼 수 있었다? 연대 측정이 세밀해져서 알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문단마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내면 돼요. 여러분 이거 그리고 우리가 배경 지식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어하고 있어요. 우리는 글을 잘 읽는 사람이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로 인해 토기의 두께 변화에 대한 자연 선택적 설명은 그 설득력이 약화되었다. 또 이음 동의어입니다. 이거 뭐예요? 자연 선택적 설명. 이거 누구 거라고? 누구 거겠어요? 그렇죠. 진화 고고학자들, 즉 진화론을 주장했던 진화 고고학자들의 설득력이 약화됐다고 생각해야죠. 이해됩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이 문단 읽었던 정보는 설득력이 약화됐으니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읽다 보면요. 뒤에 대충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예상이 가고요. 그 예상이 들어맞는 순간 여러분은 가속이 붙어서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돼요. 정확하게.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3문단 끝나고도 아직 만약에 1번에 3번, 4번을 못 풀었다면 한번 또 보세요. 1번에 3번. 유물에 대한 연대 측정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발굴된 유물의 양이 늘어나다 개소리. 이제 정답 3번 찍을 수 있겠죠. 연대 측정 기술은 이 지문에서 뭐를 도와준 거예요? 잘못된 설명, 진화 고고학자들의 잘못된 설명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지 유물의 양이 늘어나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래서 1번에 3번 여기서 딱 찍고 4번을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업이니까 1번에서 4번 한번 볼까요? 개선된 측정 방법으로 유물의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하면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좋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고고학적 해석 뭐예요 지금? 상관없더라. 얘네 이거 상관없더라. 이 해석이죠.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문단까지 읽었는데 나온 해석은 총 2가지입니다. 요 정도 정리도 좀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자, 문제는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물론 요즘 수능 트렌드가 한 반절 읽고 다 풀게 하진 않아요. 지문이 짧아졌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적재적소의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해되시나요? 적재적소의 행동을 취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뭐 이거 나머지도 좀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자, 근데 어차피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읽어놨으면요. 뒤에는 진짜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이거 1, 2, 3, 4도 지울게요. 근데 요거는 안 지울게요. 1문단. 요거는. 왜? 계속 이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4문단. 한편 두께가 얇은 토기가 사용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 3문단에서 지적한 그 연대 측정 기술이 좀 발달된 상황에서의 이론은 그걸 활용한 이론이 이제 의미 파악을 시도하겠군요. 가봅시다. 토기 두께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께가 얇아진 토기가 장기간 사용된 이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4세기형 급작스럽게 변화했고 그 이후엔 변화가 없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얇은 토기를 쓰고 주구장창 왜 계속 써갔냐? 이거 알아내겠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예컨대 전분 함량이 높은 곡물을 아기들의 응애 이유식으로 이용한다면 여성들의 수유기가 단축됨에 따라 왜냐면 이게 젖을 물린다 그랬죠. 젖 물리는 시간 여러분 그거 알아두세요. 진짜 제가 다큐 하나를 봤는데 정말 아이 하나를 잉태하기 위해서 또 출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아픔과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어머님이 이 강의 들으시지 않겠지만 진짜 아프셨을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이 강의 듣고 빨리 부모님께 가서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고 오세요.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보내. 죄송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성들의 수유기가 단축됨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들의 수유기가 줄어들게 되면요, 육아에 대한 노동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단축된 것을 통해서 또 출산에 다시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나 봐요. 왜냐면 예전 이때는 다산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이랑 완전 느낌이 다른데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자, 이러한 시각에서 본다면 두께가 얇은 토끼가 오랫동안 사용된 원인을 자연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 이유식을 만들기 위한 인간의 능동적 선택에서 찾는 생태학적 이론에 입각한 설명도 가능하다. 나왔어요. 지금 자, 우리 여기 한 4문단쯤 왔잖아요. 복원된 정보, 복합적으로 도출해낸 정보가 두 가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예요? 진화론에 입각했던 주장, 정보 하나와 이제 뭐래요? 이 3문단과 4문단을 아울러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생태론이죠. 생태학적 이론. 요 두 개가 대비되고 있다. 요거까지 읽어냈다. 너무 잘했어요. 이미 학습이 어느 정도 돼 있고 혹은 본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재능에 대해서 뭐랄까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너무 재능을 멸시하는 것도 안 돼요. 각자 재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감각이 선생님 진화론과 생태론 각각 봐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로. 자, 가볼게요. 그래서 생태학적 설명은 진화론적 관점에 근거하지만 진화론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지만 자, 인간의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에 좀 더 주목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성적 사유 능력에 따른 선택 과정, 요게 딱 보였으면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 지문의 핵심지 좀 딱 알려드릴게요. 물론 요게 핵심이 맞아요. 요게 핵심이 맞는데 4문단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 물론 풀 문제는 없지만 뭐가 보였어야 되냐면 이게 보였어야 됩니다. 진화론은 뭐예요? 외부적, 그렇죠. 외부적 요인과 혹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굳이 여기 쓸 자리가 있나? 쓸 자리가 있네요. 좀 위쪽에 써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오른쪽 바닥에 좀 칸을 제가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 쓰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요, 외부적 이유 때문에 적응하기 위한 거일 수 있고요. 진화론에 입각한 거는. 근데 생태론 입장에서는 내부적 요인이에요. 누구? 인간 스스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적응을 위한 게 아니라 개척을 위한 거죠. 이해돼요? 외부적, 내부적, 어쩔 수 없는 적응,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한 개척. 요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까지 읽어냈다? 진짜 나이스. 정말 나이스. 재능충입니다. 이것까지 보였으면 이해되시죠? 이건 실제로 논술하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또 논술 살벌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능 국어에만 집중하려고, 그리고 뭐 예전에 진짜 선생님이 과외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선생님이 솔직히 대치동 쪽에서 좀 유명했거든요, 과외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수능이랑 논술을 엮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는 수능 끝나면 더 바빠져. 애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그룹 과 있었거든요. 다 모아가지고 애들 논술 다시 가르치고 막 이랬거든요. 아무튼 또 옛날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까지 보였으면 너무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알겠죠?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5문단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쭉쭉 가봅시다. 자, 진화고고학과는 달리 유물의 의미를 해석할 때 기능적 요인보다는 콜라 좀 먹고 갈게요. 저기 지금 제가 맥플러리를 시켜놨는데 녹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거의 끝났으니까. 자, 요인보다는 개개의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그 유물을 사용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기후변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물의 의미를 설명하려는 관점도 있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제 정보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 관점에서는 4세기경에 토기의 두께가 급격히 얇아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집단 간의 활발한 교류로 새로운 토기가 유입되었고 사람들의 그것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사문단까지 읽었던 건 뭡니까? 진화론과 생태론에 입각한 거죠. 근데 또 여기는 뭐예요? 또 여기는 뭐예요? 여긴 뭐예요? 자, 보세요. 일단은 진화고고학과는 달리니까 요 진화론 쪽은 아니에요. 진화론 쪽은 아닌데, 근데 또 여기서도 뭐라고 했죠? 유물이 사용된 맥락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건 생태론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나오는 게 뭡니까?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새롭게 설명하는 거죠, 사실상.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관점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보여요. 뭐? 사회문화. 적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거고요. 이해되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지문 읽으면서 진화론, 생태론, 사회문화론, 사회문화론이라고는 나오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부를게요. 사회문화론적 관점. 총 우리는 3가지 관점, 3가지 분야의 이론을 봤습니다. 이해되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자, 다시 급격히 얇아지는 이유는 뭐래요? 교류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얘는 교류 때문에 두께가 얇아졌더라. 그러니까 야, 우리 거 한번 써볼래? 했더니 얇으니까 더 잘 돼. 야, 이거 뭐야? 했더니 그거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우리는 그거 다 써. 했더니 야, 이거 하니까 물이 더 잘 끓어. 우리 주면 안 돼? 했더니 그래? 근데 그냥 주긴 좀 그렇고 우리도 부족해서 하니까 그럼 우리 돌도끼 줄게. 이렇게 된 거죠. 돌도끼? 그땐 돌도끼가 아니죠. 그때 예를 들어서 우리 거울 줄게. 아니면 우리 특산물 줄게. 이렇게 교류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사실 제 뇌피셜입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서 이 유입되면서 선호가 있었더라. 그래서 오히려 사회문화론과 생태론은 좀 비슷하죠. 왜냐면 자신들의 선택, 요것도 자신들의 선택. 근데 진화론은 외부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요런 맥락에서 진화론 따로, 생태론, 사회문화론 같은 팀. 요렇게 가는 게 좀 깔끔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되시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자, 이처럼 고고학에서는 발굴을 통해 유물 자료가 빠르게 축적되고 주변 과학의 발달에 힘입어 새로운 측정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제시된다. 자, 따라서 특정한 이론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한 이론만 치중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확률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관점마다 다 다른 결과값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틀린 관측값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요 지문, 쉬운 지문인 줄 알았지만 틀딱 기출이라서 좀 배울 거 있겠어 했지만 배울 게 많았죠. 지금 거의 1시간 수업했나요? 모르겠네요. 선생님 지금 모르겠네요. 시계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배워봤어요. 이렇게 배워봤고요. 일단은 1강은 여기서 끝낼 건데, 여러분 제가 이번 2024 미친국어 커리큘럼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문학은 이렇게를 봐도 1강, OT랑 1강이 조회수가 제일 높아. 거기는 다들 봐요. 다들 보다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마지막 갈수록.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지금 있는 이 인강인 피브가 지금 패스가 아직 없어요. 그게 좀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아직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아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메가스터디에 계신데 메가스터디에서 메가패스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은 진짜 진도 완강률이 정말 저조하답니다. 모든 선생님 불문하고 정말 완강률이 진짜 저조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강을 안 할 거다라고 제가 속단하진 않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완강을 하지 못하고 수능장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공짜잖아. 공짜일수록 언제든 들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공짜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퀄리티 좋은 수업은 빨리 컴팩트하게 듣고 끝내버리세요. 그 다음 콜이 올라오라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2강은 문학입니다. 짝수 강은 문학이에요. 평가행동 기초 평행초 2강에서 봅시다. 감사합니다.